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이 김한정 씨 관련해 가지고 철저히 이것도 그럼 수사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네. 검찰이 김한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미 뉴스타파에서 작년 11월에 아마 보도를 한 네. 거라서 압수수색 시기가 또 늦는 거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는 또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녹취는 21년도 8월 5일에 명태균 씨가 지인이랑 나눈 대화예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한 4달 뒤죠. 그래서 요때 어떤 녹취였는지 일단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고 하는 거라.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새끼는 배신 배반의 캠프 안에 확인해보고 있어.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 왜냐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님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이가 다 봤어. 조은이, 서초. 그 조은이는 내 광팬이 됐지. 조은이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국힘 의원들 이야기 이름이 다 나와 진짜. 조은희 의원은 이거 광팬은 좀 해명하셔야 되겠네. 억울하지 않으시려면은. 그렇죠. 광팬 정도는 아니다. 난 그렇죠. 그냥 팬이었다. 영남의 황태자라고 뭐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이사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관련해서? 뭐 일단 오세훈 씨가 지금 계속 모른 척하면서 겉으로 허세 부리고 있지만, 그거는 뭐 아까 이준석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뭐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이 다 써먹었기 때문에 이미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들은 자꾸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올라가야 이거에 대해서 마치 막 부당하다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짜고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세훈 씨뿐만 아니라 좀 홍준표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명태균 씨의 아내가 계속 페이스북에 증거를 올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저렇게 센 척을 한다 해서 시민들이 뭔가 당당하구나라고 넘기는 시대가 지금 지났다고 봅니다. 이 불신은 윤석열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터지고 있는 정황들,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원래 내란 터지기 전에 이준석이 먼저 가냐 오세훈이 먼저 가냐, 원래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네. 특히 제일 먼저 간 거 오세훈일 거다라는 얘기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세훈, 그러니까 이 방금 들으신 녹취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오세훈이 시장 만들기 위해서 김영선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이 영감이라는 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까지 대통령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다. 그런데 아마 당선되고 나서 뭐 김영선이 뭐 자기 만들었다 소문나고 하면은 명태균 씨 본인도 포함이고, 그래서 쪽팔리니까 좀 털어낸 것 같다. 그러면서 약간 화난, 분노 약간의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뭐 오세훈이는 뭐 양아치네 이런 센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거 뭐 항상 보면은 명태균 폭로의 그 유사한 유형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폭로가 되면 당사자는 반대해요. 그럼 다시 그걸 커버하는 뭔가 더 터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앞뒤가 다 맞는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저 얘기는 계속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잖아요. 김영선이나 자기가 이제 오세훈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잘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 이제 혹시나 뭔가 공개되고 그러면 좀 더 그림이 맞춰질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의원님은 명태균 씨 한 번 가서 보셨지만, 그때는 뭐 저런 이야기 관련한 건 아니 저런 이야기는까지는 못 들었고, 네.
그때도 오세훈 요구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때도 언급은 했습니까 명태균 비중이 씨가? 가장 높았나요? 오세훈이? 오세훈, 홍준표 등에 대한 요구 많이 했어요. 약간 가만 안 둔다의 뉘앙스였습니까? 하여튼 뭐 되게 좀 서운하다? 되게 아니면은- 되게 뭐가 화가 난. 그때 당시에도 네. 야. 디테일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도관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장소적 변경 접견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뭐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동서고금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를 쭉 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 중에 하나가 오세훈, 홍준표였다. 뭐이 정도 얘기죠. 뭐. 그러면은 그때 만나신 건도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꽤 지났어요. 분노는 계속 축적이 돼 있었나 보네. 뭐 명태균 그 씨가. 이후에 진짜. 아마 뭐 고소한다 그러고 맞아요. 공개되는 내용마다 다 홍준표, 오세훈은 다 터무니없는 얘기하니까 점점 아마 분노가 고양됐겠죠. 그래서 잔칫날에 돼지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양아치 얘기도 양아치 나오고. 얘기도 하고 아유, 뭐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도 하고 어머 무시무시한 말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가장 핵심은 이 오세훈 시장은 진짜 좀 빠져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뭐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선을 긋고 있죠. 근데 김한정 씨가 그냥 내가 좋아서 3,300만 원의 돈을 그게요. 13번이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받아가면서 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그냥 수사. 아니 내가 좋아서 했고 그게 뭔가 실제 사용도 안 됐다고 하고 네. 그걸 그럼 내가 좋아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야지. 한번 보고 많이 나오네. 한 번 더 해주세요.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공표 여론조사를 그것도. 네, 비공표 여론조사가 어디 써먹을 때도 없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걸 자기 돈을 들여서 보면서 그럼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곽수산 되게 좋아요. 곽수산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야지. 내 돈 들여서. 지난달보다 2% 올랐어. 너무 좋아. 한 번 더 해주세요. 1% 올랐어. 너무 좋아. 이게 이상한데. 그렇죠. 근데 의원님 네. 이 비공표 여론조사가 뭐 당연히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은 암암리에는 이 선거 당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암암리에는 현실적으로? 자, 저희가 우리 당도 그렇고 비공표 여론조사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 경선 과정이 있을 때 과연 경선을 붙이는 게 맞는지 단수를 줘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거 조사할 때 저희가 공표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돌립니다. 돌려서 그걸 참고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각 당에 그런 규정이 있고 룰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면 굳이 경선 붙일 필요 없다 판단할 겁니다. 그럼 다 비공표 여론조사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공표지만 뭐 이래서 돌잖아요. 네. 아 그렇죠. 해봤더니 얼마나 앞서더라. 누가 앞선다. 이거에서 분위기 제압하고 상대방 사기 떨어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 밭 형식으로 해가지고 당원들이나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네. 강혜경 씨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돌렸던 비공표 여론조사가 밭으로 해서 나도 한번 받은 적이 그래요? 있다. 막 그런 돈다니까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아주 사기를 꺾는다든지 네.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켜서 자기 쪽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한데 자주 쓰이죠. 네. 음. 왜냐면 이게 개인 대 개인 대 사실 지지층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응답을 안 하게 되고 또 이게 높게 나온 쪽은 응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니까 실제 효과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라도 계속하면서 했다는 전술이 뭐냐면 그 여론조사 오세훈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성향을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응답자들. 아, 네. 그래서 엑셀표로 다 정리해놨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엑셀 한 정리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샘플을 뽑아가지고 여론조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불법이지만은 명태균 씨의 그게 불법 기술이었으니까. 예, 그런 기술 썼다는 거잖아요. 네. 강혜경 씨 증언에 따르면 엑셀표로 다 성향을 다 분석해놨다는 거죠. 네. 응답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도 그 뉴스토마토 뭐 박형광 기자나 뭐 이런 분들이 문제 제기했던 게 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런 분석한 당원 그 성향 분석표를 이준석한테 이게 넘어가게 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씨한테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했었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계속하면은
그 질문에 따라서는 여론조사 받는 사람이 학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홍보용 여론조사도 있어요. 사실 그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듣게 만드는 거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인식시키기 홍보용 여론조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전화 와서 받으면 별 의미 없는 걸 계속 물어봐요. 1번 박주민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 하고 2번 그래도 박주민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계속 박주민 얘기만 나오네.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되고 하는 혹여나 경우가 모르더라도.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라면 이게 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걸리는 겁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요? 정치자금법 위반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썼느냐 그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는 또 뭐 공천이라고 하는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될 수 근데 있겠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은 만약에 이제 김한정 씨의 주장대로 그냥 제가 좋아서 한 거예요로 밀고 쫙 가버리면은 그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오세훈 시장 측이 이제 이게 다 추측입니다. 네. 뭔가 자기 경선에 이용했고 선거에 어떤 도움을 그 결과를 받았고 근데 그 비용은 딴 사람이 내서 전체 비용이 합산이 안 되고 이러면 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3,300만 원이란 액수에 대해서도 많은 변호사나 용역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부가세 10%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아, 부가세. 그럴 수도 깨같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 여론조사는 캠프가 아니라 당에 전달됐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한 것 같네요. 당과 캠프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를 수가 있습니까? 당과 캠프가? 장갑 캠프가 다르다. 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김한정 씨 관련해서는 공생학교 이슈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김한정 씨가 운영하던 공생학교의 이 사진이 이게 어디 서울시 어디 서울시 여기저기에 네. 있다라고 해서 지금 몇몇 매체들이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이게 내란 전에 한참 이슈였어가지고 네. 이게 쓱 잊혀지는 아, 경향이 그쵸, 있는데 그쵸. 요거 다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하여튼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어떤 분이 자꾸 제가 가발을 썼다 그러시네. 그렇지 아 않은데요? 아닙니다. 예, 가발 아닙니다.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박주민 머리 풍성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봐서로다. 그거 이제 그냥 팩트입니다. 보시면 팩트. 됩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본인 관련해서 명태균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민주당이랑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말도 안 되게 엮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연합뉴스 TV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이 명태균에게 굉장히 의존한다.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뭘 저희가 의존을 해요. 계속 어디선가 보도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예. 아니, 보도가 뉴스타파나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계속. 지금 예. 다 나오는 건데 뭐. 뭐 다 지금 매체가 지금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같은 잣대로 그러면 국힘의 그 아버지는 이재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김의 아버지. 맨날 이재명만 하니까. 이사님 좋다. 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거 대답해봐라. 네. 사실 이런 말장난 이준석이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냥 어떻게든 돌아서 야 대단하시네. 왜냐면 오세훈 씨가 혹시 짜증이 나면 이준석한테 가서 따지라 이거. 차라리. 네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한동훈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 뭐 책이 나왔는데 이거 뭐 오픈런이네 뭐 매진이네 구하기 힘드네 이런 보도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잘 팔리긴 팔린대요. 그렇긴 한가 봐요. 궁금은 하겠죠. 뭔 소리를 써놨나라고 궁금한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대표직 사퇴 관련해서는 자기가 이제 쫓겨났다, 축출됐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언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유죄 판결 한동훈의 아버님은 이재명 대표님이시고 그런가 봐요. 뭐 계엄을 뭐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한동훈은
그냥 대통령 그 대선 후보감이 아니라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무슨 총선저도 한두 달 만에 나와. 당 뭐 개판 치고 쫓겨났던지 뭐 말아먹었던지 또 기회 되면은 한두 달 만에 나와. 근데 왜 이렇게 또 이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 그쪽에 그만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보면 그나마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쪽 그룹에. 그 저쪽에. 나머지는 다 비슷한 과라잖아. 사실 오세훈 얼굴만 잘생겼지 똑같잖아요. 네, 똑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쪽에서는 희소제죠 그나마. 근데 한동훈이 굉장히 계엄을 반대했고 뭐 그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그거는 자기가 뭐 쫄아서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내란 이후의 태도가 굉장히 계속해서 바뀌었던 걸 맞아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맞아요. 한독수랑 둘이 서가지고 무슨 뭐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되도 않은 소리 했던 거 우리 기억나시죠? 이사님? 아, 그쵸. 근데 그거를 약간 덮으려고 나는 이 책을 일부러 내지 않았나 프레임으로. 막그 김건희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책 안에서 윤석열로부터 법무부 장관직 사퇴와 비대위원장 포기를 요구받았다. 이거 다 자기가 이제 윤석열이랑 거리두기로 프레임 만들어가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이 대선을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대선 주자가 국힘 주자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잘 아시니까 요즘에 김종인이 입만 열면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아니, 김문수 대 한동훈이든 오세훈 대 한동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김종인 씨도 아까 그 희소제 말씀 주셨듯이 그쪽이랑 자꾸 이렇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윤석열 쪽의 황태자였었잖아요. 그쪽에 상징적이었고 근데 그러다가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멀어진 실제로 이제 멀어졌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일단 못 받아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화교 얘기하는 그 진영 안에서 한동훈은 어지간한 민주당 정치인들보다 이제 더 싫어하고 이준석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원래 이준석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저 위장 우파다 그러면서 저 사실 좌파였는데 와서 뿌락치지 됐다. 그게 지금 그것보다도 한동훈이 더 싫은.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 잠깐 빠져 있으니까. 다시 지금 뭐 국힘에 기웃대더라고요. 세미나 또 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준석이 어쨌든 사이드에 있는 상황에선 한동훈을 거의 민주당보다도 더 나쁜 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근데 못 넘을 걸 자기도 아니까 일단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얘기를 또 더 하는 거죠. 이건 마치 배현진 씨가 그 한동안 화교로 몰렸었어요. 왜 몰렸냐면 우현식 의장님하고 막 중국 이렇게 갔다고? 중국 갔다고. 그러면서 화교로 몰리니까 갔다 와가지고 이걸 수습하겠다고 또 막 뭐 헌재 공격하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되긴 그럼 좀 힘들 것이다. 네.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도 또 중요한 변수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이 다음에 그래도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손절했다는 것만으로 검찰이 다음 정권에서 보장이 되느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예.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만약에 엮으려고 그러니까 결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움직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차단할 것인가. 요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당 내에서는 뭐 경선이거나 할 때 그 당원 투표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은 확 얼굴 바꿔서 다시 지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이게 한동훈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가족 댓글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가족 드루킹 사건. 네.
그런 식으로 저 여기저기 다 그 김건희 댓글 팀도 있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전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음. 지금 뭐 민주당이 공격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들 내부에서 싸움을 할 텐데 그런 흐름을 좀 잘 포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누군가는 하려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그 안에서도 세계관이 꼬입니다. 왜냐? 유튜버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아, 한동훈을 죽일 듯이 잡아먹은 그 유튜버들이 수두룩한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갑자기 한동훈을 옹호한다? 누군가는 옹호할 수 있겠지만 시장 논리상 우르르 다 가면 자기의 또 경쟁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남아서 저 배신자들 저거는 코인팔이었다. 우리 윤석열을 버리고 말이야. 저 탄핵 찬성하고 저 간첩 저거 이렇게 가는 유튜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골치 아파지겠죠. 난 어디 서야 될까? 요 싸움이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가 크게 의미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 굉장히 힘들 거고 네. 국힘은. 그런데 뭐 수사도 수사지만은 각종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당내 경선 안에서도 본인들이 서로 해결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서로 들어요. 비판하면서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서로의 의혹 제기를 해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문수는 경선을 못 이길 것이다. 못 이기-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면은 김문수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경선 룰- 과정에서 경선 서로 룰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김문수는 탈락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경선 과정에서 네. 그 당 국힘 의원들 만났을 때 그 혹시 분위기나 이런 건 느껴지시는 그러니까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꽤 뭐 많이 만나봤더니 김문수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의원님이 만나보신 분들 예,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뭔가 지금 당장의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은 높지만 아마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전광훈 세력이 가만히 이걸 넘어갈 수 있냐? 거기 우리 힘든데. 김문수를 그렇죠. 우리 문수. 윤석열 버리고 이 자식들이 중도 뭐 좌클릭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엄청나게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냥 지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슬프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슬프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재미는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